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 앞전 영상에서 올해 상승 종목을 보였던, 즉 9월달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지켜봤다면, 지금부터는 올해 하반기 증시, 즉 전체 시장의 2차 랠리를 만들었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의 이 분석 내용이 아마 내년, 즉 올해죠.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당연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 방향성과 함께 시장의 주도주가 결정이 났고, 그에 따라서 IT 반도체 섹터가 어찌 보면 10월 이후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주로 올라온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시장은 여기서 1차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이 안에서 주도주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시장이 매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틀에서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서 시장의 주도주는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섹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2차전지 섹터에서 상승을 보였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보면 친환경 섹터, 즉 정부 정책에 의한 상승이 일어났고, 이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을 받을 때 올라왔던 섹터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쉽지 않은 흐름 속에서 이어졌고, 이 조정 구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종목군들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군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 좋았었는데, 시장의 변곡은 이때부터 2차 랠리를 갈 때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시장은 아마 반도체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조정파동을 거친 이후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즉 시장이 한없이 상승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이후에 또 하락 조정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그 하락 조정에서 올라갈 때 항상 주도주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이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강한 강세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뭐 강세장 안에서 흘러간다면 길게는 4, 5개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두 달의 파동이라면 앞으로 뭐 최소 한 달 반 정도의 상승 파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기존의 주도주가 더 간다. 즉 기존의 주도주 범주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봐야겠죠. 즉 10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시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도주의 변화가 생기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등장하고, 그에 따라 하부 테마가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변화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나왔고, 둘 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면서 다른 IT 반도체 주들이 추세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와 별도로 또 하반기에 접어갈수록 해외,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백신이 슬슬 개발이 되고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백신 관련된 뭐 연관된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백신의 가시화가 가까워질수록 뭐가 올랐냐? 즉 콜드체인, 즉 유통으로 가는 변화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새로운 흐름의 변화가 생겼죠. 기존의 대장주들이 올라갔다면 대장주들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중소형주들에서 일단은 그러한 대장주들과의 연결고리를 발판 삼아 큰 폭의 상승을 나오는 추가 상승의 시발점이 또 하반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0월 이후에 나온 이 주도주 군단들은 어찌 보면 현재도 진행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다가올 2021년도 이미 왔죠. 시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주도주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분명히 가다가 조정을 보였을 때 아마 주도주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한 신호는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봐야겠죠. 예를 들면 지금 기고 있는 현대차가 어떠한 이유로든 혹은 eGMP의 가동으로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면 현대차 밸류 종목군들이 올라가겠죠. 뭐 기존의 LG화학과 LG전자의 흐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이후 10월 달이죠. 10월 30일 날 이제 미국 대선이 이쯤에 있었기 때문에 뭐 대충 이때를 기점으로 바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거는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 섹터군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박셀바이오도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안에서는 반도체 장비의 넥스틴이라는 또 종목도 있어요. 여기는 빠졌는데 넥스틴이라는 종목, 즉 임상이고 얘는 치료제는 아니죠. 간암 3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 자동차 부품 섹터가 되고요. 사마페인트, LG화학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자동차 부품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치료제 섹터,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백신, 그 밖에 이제 주도주권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종목만 본다면 디바이스 ENG의 흐름, 그리고 가상화폐의 흐름이라든지 여기도 있죠. 다 신규 상장 종목군들, 신규 상장 쪽 종목, 신규 상장, 그 다음에 콜드체인 보면은 전혀 전분기하고는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시장에서는 나타났다라는 거죠. 전반기 때는 못 갔던 OLED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백신의 유통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하나의 축을 이뤄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차 상승에서 봐왔던 주도주 군들은 더 이상 시장에 나타나질 않죠. 그만큼 여기에서 여기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 조정을 한다든지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또한 한두 달 이후에는 순환매 차원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보면 2021년도 반도체 대세론에 힘입어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 구간이죠. 10월 말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벌써 이 무거운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죠. 사실 이때 뭐 디바이스 ENG라든지 종목군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말씀드렸던 거는 한미 반도체였고요. 한미 반도체의 흐름, 이 삼각수렴, 그 다음에 ISC의 이 돌파 구간 등등. 사실은 이 구간에서 순환매는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겁니다. IT 반도체의 대장주가 움직이면서 그 하부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최근까지도 2020년도 마지막 날까지도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비메모리 섹터 종목까지 2020년도 말에 대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섹터 다시 과거로 연결해서 19년도 말 그리고 2020년도 초에 움직였던 종목이 무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2차전지죠. 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지금의 이 주도주가 하락을 보인다면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가 맞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좋은 기회를 살리면 2020년 1년도 초반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백신 도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음은 화이자가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화이자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일약품이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었고요. 기존의 이러한 구간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백신의 개발 가시화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서 10월부터 11월 달에 제일약품과 KPX 생명과학이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는 보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빠릅니다. 제일약품이 끝나면 바로 AB프로 이 다음을 보죠. AB프로 바이오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 등 아스트라제네카 종목이 움직이면서 백신에 대한 유통이 가시화가 되는 거죠. 백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유통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백신의 도입은 내년 2분기 때나 우리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이 부분에 또 치료제 국산 1호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이 전폭적인 지지가 셀트리온 제약에서 파동이 나옵니다. 자, 시간의 순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간의 순서를 9월 말 10월 초에 화이자가, 그 다음에 모더나가,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백신에 대한 유통, 그 다음에 치료제가 올라갔죠. 이게 마지막 테마로 선순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알서포트라든지 EC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은 설거지 파동을 하기 때문에 테마의 소멸로 봐야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과학도 한 차례 더 반등을 하겠지만 이런 콜드체인 관련한 그룹들 또한 이 테마의 소멸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시장에 최근 가장 핫했던 게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법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올랐죠. 이런 부분이 이제 2021년도에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뭐 성호 하이텍이라든지 여기는 없는데 뭐 굉장히 또 많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과 GM의 합작 법인에 납품하는 이슈, 포스코케미칼 이슈와 LNF 이슈로 인해서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새로운 종목군들이 튀어나오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많이 바뀌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 EGMP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후에 갈 주도주군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봐야 되고, 2차 전지가 같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가 같기 때문에 넥스틴이라든지 올라가는데 각각의 이유는 있습니다. 넥스틴 세계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었고 과거보다 실적 개선폭이 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상승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신선한 종목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신규 상장 안에서 박셀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명신산업, 뭐 생코, 이오플로, 굉장히 하반기 때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는 시장을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해줬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2021년도에 연결이 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 2020년도 말에 진행이 됐던 대다수의 종목군들,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의 종목군들은 아직도 시작하는 테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내려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소멸을 하고, 반대급부의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지속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간략하게 2020년도를 주름 잡았던 뭐 테마주들에 대한, 혹은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군들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뭐 나왔던 삼성전자 또한 이 전장 사업부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아담전자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시장이 바라보는 시장의 트렌드는 전장 사업부 혹은 새로운 시장의 확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한 해였고, 그러한 기대감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정리하면서 상승률은 폭발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군들의 반격은 2021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백신이 가시화되면, 혹은 백신이 점차 처방이 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차 보일 때쯤 되면 이러한 피해주들은 이미 상당 부분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통상 6개월을 선반영을 하는데, 이런 선반영을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 종목군들은 올해 1분기 내에는 매수를 해서 올해 말까지는 들고 가 보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 해에 올랐던 뭐 주도주 섹터 테마주 군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공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